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 주챔쇼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시장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연준이 다시 한번 2조 달러가 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요. 또 최근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국제유가, 간밤에 이제 회의 결과 2달간 하루 1,0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실업자 수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에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함께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좀 혼조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양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폭을 조금 확대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쯤 조정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고민이든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가 2개입니다. 023772-0269번 그리고 0279번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상담 받지 않더라도 저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주침주 매일매일 챙겨봐 주시는 시청자분들 유튜브에서 이데일리 TV를 보시면 실시간으로 채팅도 남겨주실 수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방송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저희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더 즐겁게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그 유튜브 댓글을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님을 맨날 보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 보시는 분들 댓글이 꼭 한 개씩 화나신 거 아니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아니죠? 네, 말씀 좀 해주세요. 화가 제가 항상 나가지고 헐크처럼 맨날 화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네. 항상 저도 재밌게 살고 장난도 많이 치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방송에서 화를 내면 저한테 이미지 안 좋은 거 알아요. 당연히 안티가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하고 싶은데 네. 사실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게 이게 위로해주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길 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전화를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저에게 어떤 자문을 구하거나 도움을 받겠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것과 이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자금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주식으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크게 실패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돈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돈이 없어졌을 때 그 상실감,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때 그 인생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차라리 따끔하게 한 대 그냥 뭐라 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면 전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문가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더 따끔한 이야기를 해줘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 지킬 수 있고 제 한마디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 방식을 조금 더 안전한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화낼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면 저도 얼마든지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다면은 저도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가고 싶은데, 그게 아니신 분들이 사실 많죠. 지금 특히나 주식시장에 대충 2천만 원 정도 적금 넣는 거는 이자가 한 2%밖에 안 되고 1%밖에 안 되니까 20만 원밖에 안 된다. 근데 종목 보니까는 10%, 20%, 30% 올라가니까 내가 저런 거 사놓으면 한 하루에 200만 원, 300만 원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단순 계산으로 투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주식 처음 하실 땐 다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대부분 처음 하실 때 그런 생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막상 해보시면 그게 아닐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 거고, 생각보다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남들 가는 데 가지 마라 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남들 따라가는 데가 제일 비싸다 이런 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주식을 해보면 남들 가는 데 눈이 가고, 그리고 남들 가는 데가 아니면 뭘 봐야 될지를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을 그렇게 1년, 2년 가다 보면요, 내 계좌가 결국에는 반토막이 나 있거나 결국엔 내 원금까지 다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돈을 얼마가 되었든 100만 원이 되었든 1000만 원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그 돈을 모을 때까지 걸렸던 그 시간과, 그리고 그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셨던 것들이 많을 거예요. 놀러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가면서 모아놨던 그 돈을 이 시장에서 너무 허무하게 날리고 있는 게 저는 조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주식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조금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을 어차피 할 거라고 한다면 저는 올바르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게 된다면 주식은 정말로 제대로 하고 올바르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그래요. 시장이 좀 떨어지고 있을 때 제가 사라 할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는 좀 교체도 하고 싶고 저 종목이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내 종목은 안 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주식을 하실 때 제가 뭐 조언을 해드린다면 뭐 초보자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 조언을 해드린다면은 각종 법칙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든다면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머피의 법칙이 뭐냐면 내가 이 차선을 가고 있는데 저쪽 차선이 빠른 것 같다 싶어서 옮기면은 내가 있던 차선이 빨리 가고 내가 옮긴 차선은 또 늦게 가요. 그 다시 바꾸면은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마트 줄도 그렇죠. 여기가 계산이 좀 빠른 것 같다 싶어서 줄 섰는데 이쪽이 반대쪽이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옮기면은 또 반대쪽이 또 빨리 가는 뭐 그런 현상을 우리가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머피의 법칙이 왜 생겨났는가, 정말로 나는 되는 게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나의 심리적인 요인에서 오는 것이 거의 대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피의 법칙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나의 생각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꾼 법칙이 바로 셀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있는 곳이 무조건 다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라 라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게 다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인생은 새옹지마다라는 그런 이야기하고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우리가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내가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잘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줄리의 법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줄리의 법칙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법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결국 이 모든 법칙들이 전부 다 심리적인 요인에서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주식에서도 역시 그런 법칙들이 저는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내 종목은 왜 사는데 떨어지기만 할까? 그리고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데 왜 남의 종목만 자꾸 올라갈까? 그렇게 탐욕을 부리고 자꾸 다른 종목을 쳐다보다 보니까 내 종목이 너무 안 가고, 그러다가 내 종목이 올라갈 때쯤 돼서 내가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옮겼을 때 결국 내 종목이 급등을 하고 내가 산 종목은 또 떨어지는 현상을 아마 수없이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오래 하셨던 분들도 뭐 저한테 뭐 전화를 하시면 뭐 혼난다 하시는데, 혼나지 않으려면 심리적인 극복부터 좀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시장이 아마 그런 쪽에 있어가지고 유혹이 좀 많을 거예요. 시장이 자꾸 올라오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더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내 종목은 올라오다가 이제 더 이상 가지 않으니까 지금에서 내가 갈아타야 될까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머피의 법칙, 방금 말씀드렸던 그 법칙을 생각을 하신다면 차례가 되면, 순서가 되면 알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좋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 전체의 전략은 역시나 저는 1900포인트가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어제 원유 감산, 원유 1000만 배럴 감산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사실 2000만 배럴 정도를 감산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1000만 배럴 감산으로 생각보다는 감산 수요가 좀 적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치가 적었기 때문에 지금 원유도 폭락하고 있는 형태가 나왔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원유 감산에 대한 이야기는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하고 바로 직결타가 되는데, 역시나 지금 연준에서 양적 완화, 정크본드까지 이렇게 다 사드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이제는 회사 신용도가 좋은 회사들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회사 신용도가 좀 낮다 하더라도 그냥 시중에 돌고 있는 모든 채권을 우리가 다 사줄게.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연준에서 직접적으로 힘든 회사들한테 돈을 그냥 다 빌려줄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빌려준 돈은 뭐 임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운영자금으로 또 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금으로 시중에 퍼져나가기 시작할 텐데, 이제 달러 양적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이건 달러가 많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다행스럽게도 전 세계에서 달러 수요가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달러를 자꾸 어디서 구하려고 하고 있듯이 달러를 지금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갑자기 폭락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 수요가 점점 증가하다 보면 그 어느 정도가 안정화되고 나면은 달러 가치가 점점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때 연준은 아마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젠 더 이상 빌려주지 않겠다라는 카드를 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다시 자산 긴축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되는 게,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서 발맞춰서 영국, 일본, 중국, 한국,
대다수의 나라들이 또 돈을 찍어내고 그리고 양적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미국 연준보다는 확실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러가 아니라 원화 가치가 폭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앞으로 조금 멀리 본다면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는 잠재적인 위험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주식을 지금 한지 일주일밖에 안 되시거나 한 달 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시장이 좀 안정화를 찾고 난 다음에 다시 급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뒤에 엄청난 하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 해일, 어떻게 보면 지진의 그 자연재해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아마 뭐 어떤 경제방송이라든지 이런 주식 상담 방송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 2,000만 원 가지고 내가 10%만 벌면 200만 원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서 천천히 내 투자금을 키워가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 생각하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상담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욕해도 좋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위험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꿋꿋이 화를 내고 제 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그만큼 진정성 있게 상담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제 응원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이러면서 지금처럼 항상 상담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저희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분석을 들어봤는데,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뭐 원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 같은 여러 가지 잠재적인 위험이 많기 때문에 항상 신중한 대응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바이오 리더스. 네, 바이오 리더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그거 뭐야, 7,560원에, 네. 한 500주 샀는데, 550주야 샀는데, 아직 안 가서, 딱 조금 가다가 떨어지고. 네. 그래서 그게 희망이 없으면 갈아타고, 그 희망이 있을 것 같으면, 좀 붙들고 있고, 그래서 상담한 거예요. 네, 이제 바이오 리더스 7,560원에 사셨는데 사고도 네. 떨어지고 사고도 떨어지고 이래서 고민이라고 하신 거죠? 예. 네, 그러면은 바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바이오 리더스 7,560원의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네. 봐야 할까요? 방금 제가 상담 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법칙 중에 머피의 법칙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 안 가면 딴 거로 갈아타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안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안 잡히고 있고 제대로 지금 바이오 리더스를 잘 모르고 투자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리더스가 최근에 급등하고 올라오니까 최근에 사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사셔가지고 올라가지도 않는 것 같고 내려가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내가 생각한 수익률까지 안 나오고 은행보다 낫겠지 싶어서 10% 20% 먹으려고 투자했는데 안 올라오고, 이런 관점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바이오 리더스를 지금 교체하겠다 생각을 하는데, 바이오 네. 리더스라는 회사를 좀 연구를 하고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조금 알고 투자하신다면은 훨씬 더 나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모르고 증권을 담당한테 상담을 해봐도 코로나면 연구하는 게라고 그러니 알 수가 있어요. 내 돈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 그 시청자님의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상담하는 사람? 아니, 시청자님의 돈의 주인요. 그 돈 누구 겁니까? 지금 시청자님 여기 투자하신 거 7,500원에 아까 500조 샀다 하셨는데, 그럼 한 3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 누구 돈이에요? 벌써 유인상의 돈이지 뭐. 네,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당장 봤을 때 지금 본인의 돈은 본인이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바이오 리더스라는 기업은요, 최근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이상 급등을 해준 기업이에요. 근데 회사가 수익이 많이 나고 있거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잘 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지금은 이 기업 자체가 적자가 좀 심한 회사고요. 그리고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를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게 적자가 심한 회사는 사지 않는 게 좋아요.
오히려 좀 흑자가 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사는 게 좋고, 그래 그거를 제가 작년 연말부터 셀트리온 삼형제를 보셔라, 셀트리온 삼형제를 사시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급등을 했을 때 크게 갈 수 있고 오래 가져가도 조금 안정화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바이오 리더스 같은 종목은 테마성으로 한번 급등해 줄 때 잘 팔아내고 나와야 되는 종목이에요. 뭐 장기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요. 그래서 저는 이걸 들고 가시는데 가격 전략을 좀 잘 짜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8,500원대 일단은 지금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나머지로는 9,500원 또 만원까지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혹시나 밀리게 되면은 이게 7,500원이 무너졌을 때 시청자님 본전보다 좀 아래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 본전보다 아래로 떨어질 땐 들고 갈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니까 본전에 다 팔아내시고 다른 종목을 투자하시되 조금 공부를 하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신중하게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제 종목에 대한 좀 잘 알아보고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바이오 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8,500원 정도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9,500원에서 만원 정도까지 가져가시고, 또 만약에 7,500원이 무너지면은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농심이요. 네, 농심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29만 4천 원에 10%요. 29만 4천 원에 10%요? 네네. 이거는 언제 매수하셨어요, 그러면? 어저께요. 아, 바로 어제 매수하셨구나.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걱정이 되시겠어요? 지금 그쵸? 그래서 추가 매수 한 5%를 더 해야 오를지 또 여쭤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여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농심 29만 4천 원 비중 10%라고 하시는데 어제 매수한 다음에 떨어져가지고 추가 네. 매수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뭐 방금 이렇게 질문 주신 게 추가하면서 한 5% 정도 하면 오를지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5%가 아니라 한 5조 정도 하세요. 5조 정도. 5조 원 정도 하시면 이거 그냥 급등하고 올라가 상한가 갈 거예요. 아마. 그 정도 돈이 없으면 내가 추가하면서 했다고 올라간다는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추가하면서 한다고 해가지고 올라가란 법은 없어요. 주식은 내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장 기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지, 내 생각에 내가 29만 4천 원에 샀으니까 너가 올라가줘야 돼, 이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자리에 사서 좋은 자리에 파는 게 좋은 건데, 지금은 좋은 자리에 산 게 아니라 비싸게 산 거예요. 주식을 봤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은 어떻게 사서 어떻게 사는 걸까요? 가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지금 농심은 23만 원에 있다가 3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어디 사서 어디에 파는 게 맞을까요? 네. 23만 원대 사서 30만 원에 팔아야겠어요. 그럼 팔아야 될 때 샀잖아요. 네. 그죠?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투자를 잘못하고 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항상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지금 올라왔을 때 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비싸게 사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식이라는 것은. 그럼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손절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걸 손절해라는 이유는 농심이 안 가고 농심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시청자님 투자 방식이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 투자 다시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예. 네,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을 했을 때 자세가 좀 안 좋으면은 그대로 계속 하라가 아니라 잠시만 이렇게 내려와 보세요. 다시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알려주고 다시 하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투자 방법이에요. 농심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농심 같은 경우는 제가 빅머니라는 코너를 통해서 이 3월 말쯤에 제가 추천 한번 했었어요. 3월 말가량 여기에 제가 식음료 파트 관련주 급등할 수 있다. 그래서 농심을 사놓자. 그래서 여기서 급등하고 이렇게 올라올 때 저는 팔아라라는 전략을 짜놨거든요. 근데 지금 팔아라는 식에 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팔아가지고 뭐 하면 되냐면 밑으로 떨어질 때 다시 사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그리고 안 빠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빠지고 내일부터 막 올라간다. 이거 팔아야지. 아니, 지금 팔아라니까요. 파는 건 지금 파는데 내가 네. 팔았더니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현진 안 욕하면 될까요? 아니요, 안 사면 되죠. 안 사면 됩니다. 내려- 그럼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안 사면 되고 다른 종목 떨어져 있는 종목을 사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렇게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 방법을 아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농심이라는 기업을 빠지게 되면은 26만 원대나 25만 원대까지 한번 밀려주면은 사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농심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다른 종목 많잖아요. 네. 아시겠죠? 다른 종목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이 아니라 어떤 종목 사라? 떨어진 종목. 그리고 떨어진 종목 중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알려면은 역시 아는 게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 해야겠죠. 네, 공부 없이 돈 벌 수 없습니다. 절대로.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에는요 밑으로 밀리고 있는데 저점 아직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28만 원짜리 있잖아요. 네네. 28만 2천 원짜리가 무너지면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28만 네. 2천 원짜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보유하셔가지고 31만 원대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무너지면 손절하셨다가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투자 방식을 좀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농심 손절하는 게 낫다고 하시는데 28만 2천 원이 무너지면은 손절해 보시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라는 거 항상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가지고 오셨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랑 비중은요? 73,000원에 10%요. 네, 73,000원에 10%. 그러면은 이거 최근에 사신 건가요? 한 1주, 2주 정도 가차이 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사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네.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그쵸? 예, 예. 네, 어떤 점 봐드릴까요? 예, 아니에요. 매도 시기 좀 알고 싶고, 네. 또 밑에 적어되면은 추가 매수도 좀 알고 싶고, 그게 궁금해서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셀트리온 헬스케어 73,000원에 비중 10%라고 하시는데 매도 시기, 그 다음에 매도한 다음에 추가 매수 여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정말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치네요. 개인적으로 정말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제가 방송할 때는 머리 위에 뭐, 어떻게 뭐, 표지판이라도 좀 들고 다녀야 될까봐요. 정말 이거는 그냥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상담 방송들이 좀 잘못됐다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냥 가격만 알려주고, 목표가 알려주고, 회사가 어떻습니다 하고 끝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그냥 가격이나 네. 알려줘.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는 알려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려줘. 라는 형태가 만들어진 게 저는 상담을 저처럼 이렇게 뭘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때려 맞추는 그런 직업이나 뭐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자리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대응도 많이 해야 되고 전략도 많이 짜야 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이렇게 단기 급등을 하고 나면 당연히 단타 대응을 해야 돼요. 네. 단타 대응을 한다는 것은 지금 차트가 여기서 지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고 이 지지 자리가 무너질 때는 손절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짤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배우려고 하고 시청자님도 변하려고 한다면은 다음에는 네.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이게 지금 79,500원 무너질 때는 내가 익절해야 되겠다라는 매도 위치를 스스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시청자님은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죠. 어디까지 갈 건지는 알려줘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우려고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목표가는 알고 싶고 손절가는 알고 싶고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왜 그런지를 알아야 다음번에 우리가 다시 투자하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이 되면 매도하기가 쉬워지지 않을까요? 네. 이해가 그러네요. 되세요? 네네. 이번 일을 통해서 좀 배우란 말이에요. 수익을 냈다고 막 즐거워만 하지 마시고 이번 일을 통해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옆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은 일정한 자리에서 저렇게 버티게 되구나. 그 자리가 어딘가 한번 보자. 차트 한번 보시는 연습을 그냥 해보시는 거예요, 집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저점이 지금 79,000원대가 이렇게 저점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럼 네. 79,500원이 무너질 때는 얘가 네. 지금 여기서 무너진다는 이야기니까 무너지는 거 들고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팔면 되잖아요. 지금 팔면 될까요? 아니 79,500원이 무너질 때 무너지면은요. 갑자기 사람 욱하게 만드시 제 말을 좀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알려주고 있잖아. 79,500원이 무너질 때 손절하자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절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 무너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들고 좀 가보는 가지고 거예요. 안 가야- 무너졌으니까. 왜냐면 여기서 방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위로. 그럼 급등하게 되면은 지난 고점 자리쯤에서 팔면 돼요. 그냥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에 그냥 팔아버리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네, 수익이 알겠습니다. 나요, 안 나요? 나죠. 네, 익절에도 수익이 나고 올라가도 수익이 나죠, 그죠?
그렇죠. 주식을 왜 하는데요? 돈 벌라고 하죠. 돈 벌라고가 돈 벌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벌라고가 없다고. 그냥 돈 벌었으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잘 팔까를 봤을 때 무너지면 판다, 또는 안 무너지면 들고 가서 올라가면 판다. 두 개의 전략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차트를 또 다음에 들고 가는 종목이 이렇게 되면은 전화를 해야 되겠어요? 기준을 잡아보는 게 좋겠어요? 아니, 이제 제가 생각해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공부를 해야 그렇죠. 되겠어요.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공부하면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내 돈을 내가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매도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경험 쌓으시고 좋은 거 배워가지고 다음에 또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설명 아주 쏙쏙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79,500원 무너지면 익절하시고 안 무너지면은 계속 들고 가시면서 수익 잘 챙겨보시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다시 한번 여쭤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네. 오셨어요? 영화 테크요. 네, 영화테크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7,500원 30% 정도 되거든요. 7,500원에 비중 3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어느 정도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걸 몰라가지고요.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예, 조금 됐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영화테크고요. 매수가 7,500원에 비중 30%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 그 연애를 할 때 보면은 어떤 남자든 어떤 여자들 만나고 있을 때 내가 언제까지 만날까는 누구가 결정할 일인가요? 저죠. 네, 맞아요. 스스로가 결정할 일이에요. 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아니든 언제까지 만날까, 언제까지 내가 만나서 헤어질까, 이거는 본인이 결정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연애랑 주식이랑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는데요. 영화테크를 어디까지 들고 갈까는 지금 스스로가 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남한테 물어보고 남이 정해주는 기준에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남의 말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 다르다 보니까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알까 모를까? 글쎄, 모를까.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000원까지 가라. 어떤 사람은 지금 팔아라. 어떤 사람은 15,000원까지 가져가라. 어떤 사람은 12,000원까지 팔아. 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실력이 없으면 돈을 못 버는 게 당연한 시장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매도를 한다라는 것은요, 지금 어쨌든 7,500원에 사셨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어요. 한 19%, 17%, 18%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내가 만족할 수 있으면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팔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만족을 못하면 어때요? 더 욕심이 나고 더 높은 자리에 팔고 싶고 혹시나 더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혹여나라는 마음이 있다면 남의 말 자꾸 듣고 싶고 내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 이해가 되세요? 네, 주식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볼 때 기준을 잡을 때 차트를 좀 기준을 잡으면 좋다.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12,5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그럼 얘는 지금 12,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맞죠? 네. 그럼 저걸 참고해서 12,500원 근처를 내가 매도가를 잡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2,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욕심을 조금 줄여서 11,000원, 만원대부터 팔아내기 시작하면 수익을 챙기기가 좀 쉽지 않을까요? 아. 12,500원이 꼭대기라고 하면 그 꼭대기에 팔려고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 잠깐 갔다가 바로 빠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의 못 그래, 판다고 맞아요. 보시면 돼요. 아, 예. 근데 올라가는 도중에 팔면은 팔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도중에 팔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쉬워요. 떨어질 때 팔기가 어려워요. 떨어질 때는 팔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팔기가 쉬울 때는 사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 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자꾸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아, 예. 그럼 사주는 사람이 있을 때 팔아낸다는 것은 올라갈 때 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투자 방법이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삽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그래서 내려갈 때 저가에 잘 사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목표가를 잡는 기준은 지난 차트를 보면서 내가 내 스스로 기준을 잡아봐라. 그리고 남의 말 들어라 안 들어라. 안 들어요. 듣지 마라. 제 기준도 그냥 저의 기준인 것 뿐인 거지 제 기준이 마음에 들면은 이제 앞으로 제 기준이 시청자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제 말을 듣고 전략을 짰으면 남의 말 또 영화테크 딴 데 TV들 흘리면서 영화테크 저거 2만원까지 간다는데 문현진이가 틀렸나?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의 기준이든 한 사람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대로 전략 짜서 가져간다면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00원대 이상에서 저는 분할 매도 한 3분의 1씩 매도하자. 10,000원에서 한 번, 11,000원에서 한 번, 12,000원에서 한 번 이렇게 3번 그냥 분할 매도하는 게 저의 기준이거든요. 예, 예. 그럼 올라갈 때 다 팔았으니까 떨어질 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좋죠. 좋죠. 떨어지면 또 살 수 있고 난 다 팔았는데 떨어지면은 뭐 가격이 자꾸 내려가니까 홀가분하고 어디서 다시 살까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아시겠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수익 나는 걸 제대로 잘 챙길 수 있도록 스스로의 예. 기준을 좀 만들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예, 예. 네. 네, 시청자님 영화테크 10,000원 이상에서 분할 매도해 보시라는 전략을 들어봤는데, 자, 시청자님 기준들 잘 잡고서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으니까 앞으로 잘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조비를 좀 궁금한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3,500원 50%요. 한 네. 8, 9개월 됐어요. 23,500원이요? 그러면은 이게, 작년에 사셨네요. 그쵸? 작년 여름에 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점 물어봐 드릴까요? 딴 거 없고 지금 갔던 데서 지금 좀 16,000원대까지 거진 왔으니까 어느 정도 저 손실률 좀 만회되면은 좀 빠져나오고 싶어서 네. 말씀드렸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조비 23,500원에 비중 50%라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손실이 만회가 되면 빠져나오고 싶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비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예. 뭐 하는 기업일까요? 비료 만들고. 비료 만드는 회사. 그럼 왜 급등해서 올라왔을까요? 그때 좀 손을 대다 보니까 거기에 본유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손을 댔는데. 돈이 된다고요? 비료가 돈이 돼서 올라왔어요? 경업주 안 해, 그게. 경업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000원에 있던 게 저 35,000원까지 4만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은 그 올라온 과정에서 23,000원에 사셨거든요. 예. 조비라는 기업이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라 경협주로 올라왔어요. 왜? 예. 저 북한에다 비료 좀 보내주고 우리가 식음료 이런 거 좀 보내주면 좋지 않을까? 식량 보내주면은 이런 조비와 같은 기업들 수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올라왔는데 수혜 봤어요? 예. 안 봤어요? 원래 보지도 못하고 그냥. 아니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수혜를 봤냐고요. 조비라는 회사가. 그건 잘 모르고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아셔야 궁금도 돼요. 하고. 모르는 거 예. 자랑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예. 내 돈에 대해서 되게 무책임하잖아요. 그러면 내주세요. 그냥 그 계좌번호 알려줄 테니까 저 주세요. 그냥 돈을. 왜 그렇게 돈을 여기서 허무하게 날리고 있냐 이 말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지금 조비라는 기업은요. 남북 경협주로 인해 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올라왔다가 아무 이유 없이 빠지고 있어요. 뭐 수혜를 본 게 뭐가 있어요? 남북 경협 진행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가 올라온 것은 전부 다 거품이고요. 남북 경협주를 샀다라는 것은 도박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도박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조금만 더 가면 본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그만둬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해주는 게 정답일까요? 저희는 지금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그러니까 주변에 도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도박을 하는데 도박 진짜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하면 본전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런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만 못 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우리 시청자님께 질문한다면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냥 더 해라 할 거예요? 글쎄요라는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멍하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중독에 빠져 계세요. 우리가 좀 도박 중독에 빠져 계시는 분들 그거 못 나오잖아요. 그죠? 예, 딱 그거에. 지금 주식 중독에 빠져 계시는 거거든요. 조비라는 기업이 남북 경협주기 때문에 저도 지금 팔아라 사라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좋아서 올라오고 기업을 분석할 수 있다면 저도 좋을 것 같은데 남북 경협이라는 그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4월 15일 총선에서 만약에 야당이 이기게 된다면 남북 경협에 대한 정책들이 어떻게 될까요? 순조롭게 이어질까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조금은 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요? 조금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조금 있는 중인데.
제 말 안 듣고 잘 계세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모르고 네. 우연찮게 누구 어떤 친구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조금 더 들고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남북 경협은 일단 4.15 총선 때 만약에 야당에서 이기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 남북 경협 좀 쉽게 일어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대의 목소리가 좀 커질 것 같고요. 만약에 여당 쪽에서 이기게 된다면 그 정책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역시 한 번의 급등, 한 번의 상승세 또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입장도 지금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열어놓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미국 대선용으로 아마 남북 경협 쪽 끌어올리거나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저는 17,000원 이상에서는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전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17,000원 이상으로 제가 잡는 이유는 스스로가 손절을 각오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는 과감하게 정리하자, 마음의 준비를 하자라는 전략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녹화를 보시거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 하루 종일 좀 주말 동안 한번 생각 많이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 드려볼게요. 나도 17,800원이면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또 올라가든 내려가든. 네, 그렇게 스스로 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비 총선 앞두고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17,000선 이상에서 정리해보시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코프로요. 네, 에코프로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19,450원에 20%. 네, 19,450원에 20%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한 4일 됐어요. 최근에 매수하셨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보유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은 현금화를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다시 현금화를 해야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에코프로 19,450원에 비중 20%라고 하시는데 보유할까요? 현금화할까요? 저는 이번 주 내도록 뭐 현금화하자라는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어가지고 뭐 제 의견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주 내도록 계속 현금화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어제도 제가 뭐 회원들께 뭐 회원 방송에서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현금화해라. 그리고 현금화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현금화라고 했던 문현진이가 있는데 자꾸 올라가네. 에이, 저 말 들었다고 괜히 현금화했다.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다시 사자 하고 추격 매수 반드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추격 매수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 올라갈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계속 그냥 우리 저울질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요. 현금화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더 올라가는 거 완전히 신경을 꺼버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완전히 더 올라가든 말든 이게 내일부터 3만원, 4만원, 5만원 올라가든 말든 나는 현금화 하겠다는 신념이 있으니까 그 신념을 지키겠다라는 마인드로 보셔야지만 추격 매수를 안 하고 뒤에 따라가거나 뇌동매매를 안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금화할까 안 할까? 문현진은 현금화하라는데 다른 방송 보니까 현금화하지 말고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라고 하고 또 뭐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는 또 누구는 주식 사야 된다고 누구는 또 현금화하라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지? 현금화할까? 내일 잘 보니까 또 올라가. 현금화하는 사람 틀린 것 같은데 자꾸 올라가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게 제가 지금 말하는 지금 시기는요, 내 기준이 없으면 정말로 시장에서 그냥 계속 쓸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 시장은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패닉장이 이렇게 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네. 광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패닉으로 이렇게 폭락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광기를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감정을 제어를 못하고 탐욕을 제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 욕심이 지금 앞을 가려버리잖아요. 우리 돈으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 알죠? 그죠? 예. 그 정도로 돈이라는 것은 더러우면서도 추악하고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심지가 없다면 주식으로 수익 내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말씀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시기가 딱 그래요. 저는 현금화 하겠다라는 전략은 변치 않습니다. 이번 주 저는 현금화 하고 싶고요. 이번 주 화요일 방송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자꾸 이렇게 신규로 사고 있고 그리고 제가 팔아라 해도 더 가져가고 싶은데요. 하는 의견이 많은 걸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팔아야 되겠다는 전략 변함없습니다. 지금도 시청자님이 4일 정도 되셨다 하셨는데 4일 전에 네. 제가 그 말할 때 사신 거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이 시기에 말씀을 또 못 이번 주에 이렇게 들었어요. 사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매도 의견이 맞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네. 시청자님께서 더 들고 가고 싶으실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그거는 스스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왜냐하면 매도 지금 의견. 이거를 팔아라고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누군가가 사랑에 네. 빠져 있는 거를 내가 그 사람 아니야 라고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너무 좋으면은 데리고 와도 가요. 그죠? 네. 우리 딸이라든가 아들이라든가 누굴 만나고 있는데 얘야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아무리 데리고 와도 사랑에 빠지면 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청자님을 설득시킬 체력도 없고 그 정도의 네. 자신도 없어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저는 네. 지금 매도하셨으면 좋겠는데 매도가 안 네. 되겠다 한다면은 지금 적어도 19,300원 이하로 무너지게 될 때 손실 크게 보지 네. 말고 매도하시길 바라겠고 들고 가시는 것은 조금 더 들고 가서 수익을 조금 더 보셔도 좋다. 그래서 적당히 21,000원대부터 그냥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일단 네. 개인적으로 오늘 매도하자는 의견 그리고 사지 말자라는 의견 앞으로 주식시장이 폭락 나올 때까지는 사지 말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을 이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주식은 다수가 네. 사려고 하고 다수가 이렇게 패닉에 걸려 있고 다수가 광기에 걸려 있으면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네. 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에코프로 이제 전문가님은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이제 시청자님 잘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님 본인 주관을 명확하게 잘 잡아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잘 이해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주에도 이제 온라인 세미나 있나요? 네, 이번 주 매주 있죠. 매주 있고 이번 주 일요일에 오후 2시에 제가 또 무료 강연 준비했는데 네.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늘 화내는 사람 아니에요. 화내기도 쉽지도 않고 저도 화내면 기분 안 좋아요. 왜 이렇게 화를 내야 됩니까, 저도. 근데 저도 전문가란 입장이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좋은 이야기가 화를 내지 않으면은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각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기준이 없으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준도 너무 없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다수가 돈 버냐 소수가 돈 버냐라고 본다면요. 딱 2%만 돈 벌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수가 몰린다라고 하면은 그건 절대로 다수 따라가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다수의 인원들이 지금 주식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언제든지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얼음 걷듯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살얼음 걷듯이 가다 보니까 오늘도 올라가고 내일도 올라가고 모레도 올라가니까 내 마음이 자꾸 남들처럼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걸 잡아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수가 되는 거고요. 그걸 잡아냈을 때 비로소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는 앞을 보고 하수는 현재를 본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미래를 보는지 현재를 보는지를 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팔아야 된다고 하는지를 일요일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온라인 강의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도움되는 분석들, 참고 의견들 많이 얻어가시고 앞으로의 시장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전화 바로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3월경에 하이쌤을 5,300원에 30%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하이쌤 5,300원에 30%.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걸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좀 더 가지고 가야 되나,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매도를 해야 될지 가지고 가야 될지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오늘 좀 이렇게 좀 수익이 나는데 이걸 가지고 가야 할지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하이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번 주 내도록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상황을 알 것 같으니까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일주일 내도록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매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식을 들고 있는 게 나을까?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나을까? 하면은 어떤 거 들고 있는 게 더 나을까요? 현금이죠. 그럼 빨리 현금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예. 예,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주식이 빠지고 내려가서 만약에 여기 제가 생각한 대로 조정이 만약에 깊게 빠져나오거나 주말 동안 혹시나 악재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월요일날 갑자기 급락을 해서 폭락을 해서 막 10% 20% 만약에 내려간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오늘 팔지 않았다면은 이제 하이쌤하고 고군분투를 하셔야 돼요. 맞죠? 그렇죠. 근데 현금화를 지금 하신 분들은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이쌤 말고요.
또는 네. 하이센도 4,000원이나 4,500원 또는 3,500원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팔지 않고 만약에 악재를 만나게 되면은 그런 기회는 없어요. 그냥 물리는 거고 손실로 나는 거예요. 바로 그냥. 네. 그래서 내가 손절해야 될까 추가 매수해야 될까만 고민하게 돼요. 돈이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금 들고 있는 게 조금 손실이 커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올라갈 거란 너무 달콤한 상상에 취해 있다 보면은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이 더 좋겠죠. 하이쌤 내일부터 만약에 급등하고 올라간다고 친다면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을 못 내니까 배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수익이 나니까 기분 좋겠죠. 그죠? 그렇죠. 현금을 들고 있으면 수익을 못 낼지언정 손실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지금 현금을 들고 있자라는 것은 수익을 내고 싶은 그 욕심을 버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열려 있다 보니까 위험한데 자꾸 왜 욕심을 내냐 이 말이거든요. 이해가 혹시 되세요? 예. 그러면 시장이 빠지게 된다면 하이쌤은 빠질까요? 올라갈까요? 당연히 빠졌죠. 그러면 지금 시장이 빠질 수 있다는 관점이 만약에 저랑 같다면은 지금 파는 게 맞을까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을까요? 더 사는 게 좋을까요? 아예 다 파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서 매도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좀 안전에 네. 대해서 대비를 하자. 우리가 혹시 모를 걸 대비해서 가입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예, 보험이라는 거 우리가 혹시나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큰 목돈이 필요할 때를 보험사에서 해주니까 우리가 그거를 보험 가입하는 건데 지금 당장 돈 나가는 거 싫잖아요. 보험비 나가는 거. 근데 나중에 큰일 생겼을 때는 그게 도움이 되잖아요. 현금이 그래요. 현금은 보험입니다. 보험. 그래서 저는 지금 현금 비중이 70%, 80%까지 늘려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이쌤을 들고 있다, 수익이 나고 있다, 다 팔아서 다른 종목이 또 주식이 들어가 있다면 현금화를 빨리빨리 시키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관점 자체가 이해가 되나요? 하이쌤에 대한 기업 분석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따라가자는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저는 네. 지금은 매도 의견을 드리고요. 하이쌤에 대한 기업은 별로 볼 필요 아직 없다.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가자는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설명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매도 의견 주셨고요. 현금화 잘해서 다음에 더 좋은 수익, 많은 수익 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반갑습니다. 오셨어요? 매일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도이치모터스요. 네, 매수가랑 6,605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6,605원에 10%요? 네. 네, 한달 그러면은 전부터. 네. 단가를 낮추셨어요? 네네. 네, 그럼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한 10일째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전저점을 깨지도 않고 전 고점을 갈 수 있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앞으로의 주가 흐름 궁금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도이치모터스 6,605원의 비중 10%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도이치모터스는 제가 다른 이야기 할까요? 아니면 똑같은 이야기 할 것 같으세요? 나 미쳐버리겠네 오늘 진짜.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 지진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하는데 아니 강남은 어때요? 부산은 어때요? 강원도는 어때요? 여기는 어때요? 춘천은 어때요? 저기 광주는 어때요? 이런 질문을 받고 있는 기분이에요. 아니,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저평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코로나19 타격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어요. 시장이 빠지니까 얘가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텨요. 그러면 시장이 빠질 수 있다는 위험을 제가 자꾸 경고해드리고 있는데 들고 가는 게 나을까요? 파는 게 나을까요? 고민이 돼서 전화주셨어요. 고민이 돼요? 들고 가세요. 네. 들고 가세요.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지금 방송을 한 40분 동안 지금 계속 팔아라만 입에 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고 가시겠다 하면 제가 말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들고 가는 거 의견 드리고요. 네. 밑으로 빠질 때 6,550원짜리 손절 라인 잡으시고 얼마든지 들고 가셔서 수익을 저는 네. 7,100원대부터 정리하자는 의견을 드릴게요. 대신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냥 당장 다 팔아라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해하셨죠? 이제 오늘은 매도 의견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시면은 오늘 방송 재방송으로 다시 보시면서 전문가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다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도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에스코넥이요. 네, 에스코넥 매수가랑 비중은요? 2,825원에 20%요. 네, 2,825원에 20%요? 네. 이거는 그러면 고점에서 사신 건가요?
거의 오를 때쯤 샀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좀 오르고 있는데,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좀 분할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놔둬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에스코넥이 매수가 네. 2,825원에 비중 20%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회복은 많이 됐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에스코넥 같이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건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네요. 왜냐하면 최근에 매수하거나 본전 왔는데 고민하는 건 전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본전에 왔다, 수익권이다. 그거 왜 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에스코넥과 같은 이런 자리들은 지금 이해를 해줄만 해요. 왜냐하면 손실이 나거든요. 팔게 되면. 그래서 그리고 에스코넥과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최근에 급등하고 올라온다는 것은 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들고 가면은 내가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 아니면 문현재 멘토가 자꾸 팔아라고 하니까 지금 팔아야 될까 고민될 거예요. 이럴 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상담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전이 왔다. 수익이 나고 있다.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로 단정지으면 개인의 탐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은 판단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건 다 시장이 알려줄 거기 때문에 당해봐야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악담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겪어봐야, 남자도 겪어보고 여자도 겪어봐야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를 알듯이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겪지 않으면 힘들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금이 있다면은 분할 매도하지 마세요. 현금 여유가 지금 에스코넥 사신 금액만큼 있다면은 굳이 분할 매도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현금이 없다, 주식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에스코넥도 솔직히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됩니다. 이건 현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관련주라서 지금 제트플립이 한때 잘 팔린다라는 때 그때 사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제일 좋을 때 사니까 이번에 고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네. 제일 좋을 때 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항상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좋을 때 사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밑으로 밀렸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이번에 올라올 때가 지금 또 역시나 사람들이 팔지 않고 계속 들고 가려고 하는 거 방송 보면 아나요? 모르나요? 방송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 자꾸 들고 가려고 그래요? 아니면은 멘토님 말 듣겠습니다. 팔겠습니다. 이래요? 들고 가려고. 들고 가려고 그래요. 저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오늘. 환장하겠어요. 팔아라고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들고 가세요 하고 방금 상담도 그냥 들고 가세요 해버리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제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들고 가려고 해요. 안 팔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금이 있다면 전 지금 이제 고점 자리가 맞다라고 보거든요. 네, 시기가 이제 고점에 단기 고점이 다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리에서 현금이 있다면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올 거예요. 네, 지금 내려간다라는 게 계속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다시 살 수 있으니까 지금 팔자라는 건데 지금 떨어지면 다시 급등하고 올라와서 전 제 생각에 이거는 3,000원, 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현금이 있으면 차라리 그냥 밑으로 지금 팔지 말고 손실 보지 말고 들고 가셔서 1,500원대 있잖아요. 네. 그 이하로 밀려줄 때 저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춰서 다음번에 올라올 때 수익을 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네. 간단하죠? 네. 네, 남들이 지금 이렇게 막 가져가고 싶을 때 더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서 왕창 사가지고 남들도 무서워서 못 살 때 사는 거예요. 그게 투자입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말하는 역발상 투자가 그거예요. 지금 발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지금 다 팔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밀리게 되었을 때 현금이 없다면은 추가 매수할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죠? 현금이 없으면 추가 매수할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손실이 조금 나더라도 그 기회 놓치면 너무 아까운 거라서 지금 여기서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손실이 좀 나더라도 지금 손실률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 20% 정도 손실 날 거예요. 절반 팔면은. 근데 아프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밑으로 빠져서 1,500원 이하로 빠져 내려와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가가 어떻게 되냐면 한 2,000원까지 빠져요. 그럼 2,000원까지 빠져서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하고 올라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추가 매수해서 올라오게 되었을 때 저 위쪽으로 올라와서 다시 2,700원, 800원까지 올라가면 40% 수익 납니다. 그럼 20% 손절하고 40%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쪽이 더 현명한 방법일까요? 20% 손절하고 뒤에 40% 40% 먹는 게 낫겠죠? 네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우퇴하는 건데 한 발 뒤로 가라니까 그거 싫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현금이 있다면은 그냥 들고 가셔서 1,500원 이하를 한번 보자. 현금이 없다면은 지금 일단 2,200원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절반 정도까지는 조금 손실이 아프지만 팔아내 보자. 혹시나 이상 급등하게 해주면은 올라온 대로 팔면 되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들고 가면서 조금씩 비중 줄이자라는 의견과 내려갔을 때 1,500원 이하 접근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번 경험이 앞으로 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현금 여유 만들어서 1,500원 밑에서 추가 매수하면서 다시 수익을 좀 챙겨보라는 그런 의견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상담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현대건설기계 24,600원에 20%인데요. 24,600원이요? 예. 네, 비중은 20%라고 하셨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이게 2월 초에 살 때 계속 내려서 그때 내가 살 때가 거의 연중 최저가였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한 3만 원은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11,000원 정도까지 내렸었어요. 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손해가 커도 지금 그냥 매도가 좋은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현대건설기계 매수가가 24,600원의 비중 20%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네. 보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라면 오늘 다 손절하고 기회를 좀 잡아서 다른 종목으로 좀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낼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다 매도하고 떨어졌을 때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낼 자신이 없다면 사실 지금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전략을 짜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팔고 난 다음에 좀 다른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급등을 하거나 뭐 어떤 다른 종목이 급등하는 걸 보면은 잘못된 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번 손실이 끝이 아니라 다음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뭐 바로 손절하지는 마시고 일단 들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시장에 대한 흐름을 조금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저희가 방송에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다날 그리고 네, 드림 시큐리티 뭐 이런 종목들 네. 계속 언급해드리면서 좋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언급해드릴 땐 급등 안 했어요. 네. 언급해드릴 땐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관련주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힌트 계속 드릴 거니까 현대건설 기계도 그때 저 종목이 괜찮겠다 싶으면 그리고 제 관점이 마음에 들고 제 실력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때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거 한 2만 원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에는 시장 조정이 들어가면 또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요거는 우하향으로 오래 네. 했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뭐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뭐 박스권으로 23,000원대 이렇게 갇혀가지고 박스권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체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교체 시기를 어떻게 할 건가? 다른 종목을 우리가 살 종목이 있을 때 가자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매수가나 뭐 어디까지 갈까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이 있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은 종목이니까 일단 다른 종목 나올 때까지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무너지든 그냥 올라가든 일단은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연락 주시고요. 오늘 유튜브에서 응원 댓글 남겨주신 많은 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